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네, 이 월요일 출근을 앞둔 새벽에 재난 문자 소리에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강원 춘천까지도 감지가 됐다라고 하죠. 다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주무셨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또 무사히 시작하는 하루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대비책들 저희 방송과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께서는요, 심혈관 관리와 보험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워지는 질병이죠. 관련한 꿀팁도 어떤 게 있을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겨울철 돌연사라고도 불리우는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돌연사,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질환인데요. 세계보건복지기구 사망 원인 1위가 현재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 미국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심근경색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심혈관 질환은 누구든지 갑자기 또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실제로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 벌써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질환은 재발의 확률 또한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찾아오는데 증상이 있기까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조금 무서운 얘기죠. 내가 전조 증상이 많이 없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아파서 고통이 커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요. 또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침묵의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저희가 뭐 배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심장이 아파요 이런 얘기는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은 주로 서구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발생했던 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저희 나라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들 중에서 성인들만으로 대상을 했었을 때에는 1위가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걱정되는 건 심혈관 질환이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은 특히 겨울철에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요즘처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에서는 즉각적으로 체온 유지를 위해서 교감신경의 자연스러운 활성화로 말초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혈액이 조금 저희 혈관이 좀 수축된다. 춥기 때문에 수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맥박이 상승하여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했던 분이나 아직 혈압약을 먹지는 않았지만 예비 고혈압군의 환자들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심장질환의 환자들의 외래 방문 건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철에 약 20에서 30%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러다 보니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런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온도 차이가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15도 이상 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 발생 빈도는 40% 이상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는 혈관의 수축에 의해 좁았던 혈관의 내경의 축소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상승에 의한 혈전의 형성 등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하면서 피 덩어리가 이렇게 혈관을 막으면서 심장의 근육에 이제 무리가 가는 심근경색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도 특히 이제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심장 질환은 어떠한 증세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즘 심혈관 질환의 사망 원인이 과거 뇌혈관 질환의 순위를 밀어내고 암다음으로 2위라는 사실은 심혈관 질환 발병 빈도가 증가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는 심혈관 질환에는 협심증, 이거는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나 심장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정맥, 우리가 정맥이 바로 뛰지 않는다 해서 부정맥 질환이나 심장 내 판막 기능 이상, 판막이 기능이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판막 교체 수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흉 수술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절개를 한 뒤에 인공심장 판막을 넣는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이 차는 증상이나 손발이 붓는 심부전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실 심장질환의 증세는 이렇지만 초기 증상이 많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방법으로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따뜻한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심장질환을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님들도 이제 제 증권을 시청자님 본인의 증권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질환의 특약이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써져 있는지 아니면 앞에 특정이 붙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는 내 보험증권에는 심장질환 1 또는 심장질환 2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심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해주는 진단금의 특약 이름이고 또 특약의 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질환 중에 우리가 질병 코드라 그래서 병원에서 질병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는데요.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질환에서 I21, I22, I23 총 3가지 질병 코드만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의 질병 코드가 이렇게나 다양한데 실제 급성심근경색 특약은 요 3가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 뭐 암은 5천만 원이고 뇌출혈도 5천만 원이고 급성심근경색도 5천만 원으로 뭐 크게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시는데 실제 보장 범위를 본다면 굉장히 협소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시간에도 제가 뇌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이런 혈관 질환은 보장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심장 또한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정 허혈성이 있는데 이건 허혈성 심장을 설명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협심증부터 우리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 중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게 사실 이 협심증인데 허혈성 심장을 가입을 하면
급성심근경색 질병 코드도 보상해드리면서 심장 혈관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협심증까지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후열성은 뭐냐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특정후열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 협심증을 보상해주냐 안 해주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특정후열성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하셔서 심장 혈관 중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협심증을 보상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혈성 심장도 이렇게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부정맥이라든지 판막 기능의 이상이라든지 뭐 관상동맥 협착증이라든지 이렇게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을 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심장 원투 진단금입니다. 이 심장 원투 진단금을 가입하면 심장 혈관도 보상이 되면서 심장 자체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I49라 그래서 저희가 부정맥에 대한 진단금이 가장 핫 이슈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정맥이라는 진단 코드를 받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이 부정맥의 진단금의 한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정맥의 진단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에 대한 특약을 가입하고자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있다면 이 I49 진단금, 부정맥 진단금의 가입 한도가 좀 높은 회사를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는 급성심근경색도 준비할 수 있고 특정후열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 원투 진단금을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한 진단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모든 혈관 질환의 주범인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뇌질환에서도 보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뭐 많게는 뭐 30배 정도, 적게는 뭐 15배 정도 발생률이 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심장질환도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면 일반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발생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 약물을 전담 주치의와 상의하여 잘 선택하시고 필요시에는 혈관 시술을 받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증 관상동맥 병변의 경우나 대부분 판막 질환 등의 심장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단금, 보험에 대해서 잠깐 다시 넘어오면 심장 또한 수술을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요즘에는 시술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주 중증일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가입되는 보험의 특약들을 보면 수술 진단금에서 시술 보장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관에 따라서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수술비 보장에서 시술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술비 진단금이라고 가입을 하시더라도 시술은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과 수술의 보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내가 심장질환에 특약을 가입하신다 했을 때 진단금 먼저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실 때 이게 시술까지 보상이 되느냐, 만약에 시술이 보상되지 않는다 하면 따로 스탠드 삽입에 관련된 진단금 특약을 따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시행을 했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금을 따로 가입하셔서 내가 그런 심장 질환이 발생했었을 때 치료를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도 수술비 특약으로 따로 또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런 관상동맥 우회수술이라는 거는 뭐 스탠드 삽입이라는 건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제 풍선 같은 걸 넣어서 막혀져 있는 곳들을 좀 넓혀주는 거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서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곳을 뚫어줄 수가 없어서 그 막힌 곳은 포기하고 따로 다른 곳에다가 연결을 해서 혈액이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좀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심장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진단금의 특약들은 미리 가입을 해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장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했던 뇌질환과 혈관질환 계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연입니다. 지금 혹시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계신다면 바로 금연을 좀 해주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담배는 모든 혈관질환 및 폐질환의 유발인자로서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는 순간에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좁아진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연은 꼭 필수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주입니다.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겠죠. 사실은 금연하고 금주해야 건강해진다는 건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특히 이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음주는 허용되지만 가능하면 음주를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식단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고지방 함유 식사보다는 그리고 또 짠 음식보다는 우리가 야채라든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섭취를 하셔서 혈관이 막히는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복용 중인 약을 빼놓지 않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 또는 먹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먹지 않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어떤 거냐면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든지 모든 약에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먹지 않고 해결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률과 고혈압 약에 정말 있지도 않은 정말 미세한 그런 안 좋은 점 때문에 피하는 것과를 계산을 해본다면 당연히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당뇨약은 필수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지만 더 큰 질병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절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겁니다. 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주 4회 정도 이른 새벽 시간은 좀 피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새벽 시간을 좀 피하셔야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보다는 오전, 오후 시간대에 좀 해주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시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보온에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온도 차이가 발생했었을 때 심장질환의 발생률은 약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추운 시간대에 운동을 하시는 건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묵의 병이라고도 하고 갑자기 또 사망하실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도 준비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먼저 운동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다듯이 이제 금연, 금주,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들을 혹시 몰라서 대비하는 보험회로 넘어왔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단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진단금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물론 수술도 하기는 하지만 시술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시술 진단금을 따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는 자체 그러니까 스탠드 삽입 시술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혈전 용해를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특약명이 아예 정해져 있는 특약들을 준비를 해두셔서 혹시 모를 일을 생기셨을 때 우리가 보험 쪽으로 혜택을 받으시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서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몇 번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철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병 관련해서요. 건강관리법부터 보험 대비 전략까지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꿀팁 전해주신 우리 구종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대승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현명한 보험 갱신 전략입니다. 보험을 갱신하는 이유는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보험에 없는 보장이거나 지금의 저렴한 보험료가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보험을 갱신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이 보험료 폭탄에 마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관련해서 우리 김대승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갱신하면 무조건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현명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죠. 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주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외국 나라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비보험을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계시는데요. 높은 의료복지 수준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셔서 거의 사각지대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실손 의료비 보험, 흔히들 줄여서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병원에 다닐 확률이 높은 우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현재 고령사회 이미 예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당연한 건데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 활동이 멈춰지는 65세부터 75세 사이 이때에도 갱신은 계속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들 걱정들 하시고 예상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 상태에서 오늘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갱신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즐기려면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그 갱신된 실비보험과 함께 보장 분석을 의뢰하셨던 우리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총 24만 원의 그 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인의 추천으로 지인한테 이제 가입을 하게 되셨는데 이 지인이 곧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담당자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라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어디 아프고 크게 다친 적이 없으셔서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얼마 전에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아플 일과 병원 갈 일들만 남아 있는데 이게 계속들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남편과 자녀 3명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의 보험까지 다 합산을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 S손보 건강보험입니다. 상해 사망 1억,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가 1억씩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질병 상해 각각 입원 일당이 하루에 10,000원씩, 이 부분은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이 보험의 보험료는 한 달에 15만 9,810원을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용만 봐서는 어떤 암진단비라든지 흔히들 얘기하는 이대진단비 이런 내용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제가 다시 한 2번, 3번을 다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봤는데도 보장되는 담보는 이게 전부였어요. 내는 비용에 비해서 보장되는 담보들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은 이 부분을 잘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본인은 24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장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나서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생명사
암보험입니다. 네, 일반 사망이 4천만 원, 암 진단비가 4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이거는 월 납입 보험료가 54,200원씩 10년 납입하시고 10년 후에 갱신하는 상품이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상품을 가입하셨을 당시에만 해도 의뢰인께서 40대 초반이셨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보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갱신만 아니었어도 일반 사망 4천만 원,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상당히 가성비가 있어 보이지만 의뢰인이 우려했던 바로 매번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이 점 가장 큰 문제로 보였고요. 가입 당시 20년 비갱신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면 앞으로 10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적게는 90세, 많게는 100세까지 갱신 보험료가 없이 고정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보험과 주택 화재 보험인데요. 네, D손보사의 운전자 보험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교통사고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월 납입 보험료가 13,400원, 이 또한도 10년 납, 10년 갱신 상품이었습니다. 이어서 주택 화재 보험입니다. S손보의 주택 화재 보험은요, 상해 사망 1,000만 원, 화재 배상 책임 대인입니다. 1억 원, 화재 배상 대물 한 사고당 10억 원, 그리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 1억 원, 화재 벌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월 납입 보험료 1,722원을 납입하고 계셨어요. 자, 이 부분은 운전자 보험과 주택 화재 보험은 법이 개정된다든지 담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될 경우에 개정된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그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운전자 벌금 3천만 원으로 조정하신 것은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부분이 현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선 이 해결책을 만나보기 전에 기존 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이랑 화재 보험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 건강보험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건강보험 가입하고 있는 게 암이나 이대 질환 같은 이런 흔한 건강 보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나마 갖고 있던 이 암보험도 10년 납부, 10년 갱신이다 보니까 아직 50대이시면 이 100세 시대에 몇 번의 갱신을 더 마주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18년도 이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갱년기가 심해져서 산부인과 진료를 좀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S손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 의료비 보험을 계약 전환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리면서 기존에 내시고 계셨던 약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3621원, 지금 현재 이 계약 전환을 할 경우에 1년 동안은 50% 할인을 적용을 해서 1년 동안은 15,310원을 납입을 하시고 1년 후부터는 3621원을 납입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병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 MRI가 각각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의뢰인이 가입하신 2세대 실손 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약 10% 정도 차이밖에 나지는 않지만 3만 원 대비 16만 원이라는 보험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계셔서 약 13만 원에 절감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입니다. 네, H손보의 건강보험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가 각각 1억 원씩,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수술비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납입 보험료가 12만 9,560원.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9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또 보험료가 유병자 보험료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앞서 실비보험에서 13만 원 정도가 줄여드려서 그 금액을 가지고 표적 항암 치료비 또 추후에 갱신하는 불안도 없어지면서 20년 납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십니다. 또 석 달 후면 암보험도 갱신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넣어드렸고 여기에 2대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동시에 수술비도 각 500만 원씩 설계해드렸습니다. 갱신되는 실비보험의 대안으로 수술비 담보를 꼽곤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실비보험의 핵심은 이 수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약 처방과 입원비 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치료비, 이게 거의 수술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질병 종수술에 최대 500만 원, 상해 종수술에 최대 1,00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암 수술비도 500만 원 설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대안입니다. 네, 운전자 담보는 법 개정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가 추가되거나 담보 금액이 상향 조정됐을 경우에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13,400원 납입하시던 거를 거의 변동 없이 담보 금액은 2배 이상 상향 조정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이 700만 원, 교통사고 벌금 대인 대물이 각각 3천만 원, 500만 원,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을 5천만 원 설계해드렸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존 2천만 원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가능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렸고요. 다음은 주택 화재입니다. 상해 사망 1억, 화재 배상 대인 한 사람당 1억, 화재 배상 책임 대물 한 사고당 20억, 화재 벌금은 2천만 원, 또 가족 일상 배상 책임 1억 원을 설계해드렸습니다. 겨울이고 방송 보도를 통해서 화재 사고들이 연일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들이 많습니다. 주택 화재 보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험, 주택 화재 보험은 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개정된 상품으로 갈아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1,722원을 납입하시던 거에서 보험료는 오히려 내려갔지만 보장되는 담보는 우리 대물 한 사고당 10억에서 20억을 상향 조정해드렸습니다. 화재는 발생하면 자칫 큰 피해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큰 담보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김대승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 만나봤죠. 이 실손 전환으로 생긴 여윳돈으로 비갱신으로 이렇게 건강보험을 알차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GI보험 바로 알기입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을 통해서 이 CI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다뤄볼 보험은 GI보험입니다. CI보험과 닮은 듯 다른 이 GI보험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우리 김정준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준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 GI보험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런 보험 방송에도 CI보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데 GI보험, 비슷한 이름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CI 보험의 단점은 생각보다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잘못되어 있다 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 상품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한데 장점을 워낙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님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GI, CI는 크리티컬 리스크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선지급해주는 형태의 보험인데요.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상품이 바로 GI 보험은 맞습니다. GI라고 하는 거는 제너럴리어에서 일반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선지급해주는 보험이다 보니 형태상으로는 CI 보험과 동일하지만 조금 범위가 넓게 선지급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나 GI 보험도 CI 보험과 마찬가지로 원래 특징보다 좀 더 좋게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일반적인 질병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점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이 시청자님께서는 49세 남성분이셨고요. 이제 50세가 다가오면서 보험에 대한, 내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셨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주위의 설계사를 만나 뵀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전에 만나 뵈었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질병이 걸려도 아니면 내가 사망을 하여도 혹시 아무 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하이브리드다, 모든 걸 전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듣고 이 GI 보험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장금도 전부 다 보장된다고 보니 우연히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CI 보험, GI 보험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청을 남겨주셨던 시청자분입니다. 네, 무려 일석삼조라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분께서는 A생명의 GI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2021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일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그리고 GI 진단자금이라고 해서 암과 뇌, 심장 계통에 대해서 거기에 암은 일반암, 뇌는 뇌출혈, 심근경색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장 5천만 원에서 80% 선지급해주는 보험, 거기에 암진단금, 소외감 진단금, 그리고 수술특약까지는 3년 갱신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이게 보험료가 34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셨어요. 납입기간은 20년인데요. 보장은 종신토록 받게 되어 있으셨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급, GI, 일반적인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선지급해주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암,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좁은 부분에 있어서만 선지급을 해준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암을 진단을 받고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시에는 내가 먼저 선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단점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손해보험에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입한 시간이 2005년 7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하신 내용이셨습니다. 고해감 4천, 일반암 4천, 유사암도 800만 원, 거기에 납입하는 거는 20년에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보험료는 39,400원을 납부하고 계셨고요. 세 번째는요, 비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셨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은 1에서 3종 수술비를 200만 원, 그리고 입원비는 회당 2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셨는데요. 납입보험료는 20년나 80세 만기로 36,610원에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손해보험에 계약 전환용 실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실손 보장 알고 계신 것처럼 계약 전환용 4세대 실손이 아닌 3세대 실손으로 실손 보장 금액은 1년 동안 5천만 원 한도로 매년 갱신은 되지만 매월 21,000원에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정말 34만 원이 아니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사실 보장을 받는 범위들이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 80세 만기, 이 만기가 좀 짧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약 전환용으로 정말 잘 가입해 놓은 건 사실이셨어요. 한데 기존에 있던 모든 보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만기 정말 좀 짧은 보장 기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요. 이 부분은요. 정말 저는 되게 굉장히 잘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 기간이 짧지만 그 예전부터 가입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 보니 그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보험보다는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셨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GI 보험의 형태상 조금 부족하게 보장받았던 부분을 충분히 개선안을 통해서 보장을 범위도 넓게 그리고 보장 기간도 넓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A생명보험의 암보험 주계약 일반암 3천만 원에 소액암 2천만 원에 대한 보장은요.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해드린 내용인데요. 매월 56,204원의 보험료지만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설정을 도와드렸어요. 이건 왜냐하면 GI 보험에서 아까 선지급해주는 암보험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기존에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암보장금이 4천만 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객과 상의를 통해서 암보험 7천만 원 정도의 보상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지급되는 대신 내용을 이렇게 암진단금으로 새로 신규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C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추천드렸어요. 여기에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는 각각 1,000만 원씩. 거기에 질병 수술에 대해서 아까 1에서 3종 수술비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119대 수술에 대해서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수술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요즘 방송이나 어디 매체에서 많이들 보셨는데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5천만 원, 거기에 항암 치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렸지만 아쉽게도 표적 항암 치료는 아직까지 모든 보험회사에 10년 갱신형으로 나와 있다 보니 이 특약만 10년 갱신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12만 517원으로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의 GI 보험에서 뭐든지 다 된다. 아까 세 가지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망보장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진단금을 가입하면. 그러다 보니 D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으로 일반 사망을 5천만 원을 보장하는데 이거는 20년 납의 7세 만기로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7,500원이라는 보험료를 받게 되셨죠. 우선 기본적으로 사망보장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GI나 CI 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기간 동안 내가 정말로 사망보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정기보험을 선택하신다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허나 조금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보험은 100% 소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망보장금이라는 걸도 가져가고 싶지만 나중에 소멸되는 것 또한 별로 원치 않는다. 나중에 내가 환급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사망보장금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그냥 일반 종신보험의 형태를 가져가시게 되면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 당연히 내 원금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참 후에는 내가 낸 돈보다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이 사망보장금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할 보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분께서는 80세 만기의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일전에 가입해 놓은 거고 여지껏 납입한 기간도 있으시고 보장 자체가 갱신되거나 나쁘게 가입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 전부 다 유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GI 보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하이브리드 기능을 하나 쪼개서 가입을 도와드렸더니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면서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장 범위나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결책 덕분에 유지할 보험들은 유지를 하면서 부족했던 보장 내용들이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러한 전략도 있다라는 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변액연금과 일반 공시이율 연금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연금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계절입니다. 이 두 연금은 성격이 완전 다른데요. 일단 연금이라 하시면 최소 20년 이상은 장기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에요. 공시이율 연금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수익 면에서 의뢰인분들, 시청자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충족을 못 시켜주실 것 같고요. 반대로 변액연금은 펀드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좀 높아질 수는 있으나 네, 펀드 운영에 따라서 원금 손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서 최근에는 이 두 상품의 장점만을 묶어서 나온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펀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펀드 수익이 많이 나는 대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또 반대로 펀드 수익이 나쁘게 나오면 최저보증으로 받게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반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을 섞은 이 하이브리드 연금,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추천들 드리고 많이들 가입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변액연금이냐 공시이율 연금이냐 이것보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연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이 연금보험도 정말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정말 연말연초 지내면서 이런 궁금증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망보험금 자체를 세금 없이 수령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세법에서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됐을 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장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망보장금이 지급이 됐을 때에는 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나 상속세를 분명히 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 어떻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잘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을 했을 시에 내 자녀한테 사망보장금이 지급이 될 때 계약자, 돈을 내는 상황과 수익자인 돈을 받는 사람이 전부 다 자신으로 되어 있을 시에는 자녀한테 이 사망보장금이 내려갔을 때에는 분명히 사망보장금의 세금이 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나 내가 사망보장금이 주체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계약자와 수익자 자체를 내 자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의 사망보장금을 대신 가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내가 나의 돈으로 사망보장금을 내고 내가 나중에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세나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을 물어볼 텐데요. 이 소득공제와 비과세 중에 더 나은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연초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세요. 그런데 소득공제 아니면 비과세, 어떤 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세액공제라는 연금 상품을 많이들 선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400만 원 한도 내로 내가 세금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허나 내가 정작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연금 소득세인 5.5%의 세금을 띄어가고요. 두 번째로 연금 소득세 나는 띄고 싶지 않아서 일시금을 수령할 시에는 11.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6.5%의 그 목돈에서의 차액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비과세는 사실 앞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혜택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돌려받았을 때 연금을 받던 일시금을 수령했을 때 하나도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좋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정작 언제 쓸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